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사용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이걸 이제 UI라고 하는데, 이러한 UI에서 사용되는 버튼 또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웹에서 사용하는 버튼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로 만들기를 누른 다음에 너비하고 높이를 500픽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UI 버튼이라고 할게요. 컨트롤 0 눌러서 화면 크기에 맞춘 다음에 전경색, 배경색을 초기화 먼저 하시고요. 색깔이 있으면 그 다음에 X 버튼 눌러서 흰색과 검정색 영역으로 나눈 후에 전경색을 회색 쪽으로 바꿀 건데, 너무 밝은 회색 말고 중간 회색에서 조금 더 어둡게 갈 거예요. 자, 중간 회색은 수치값으로 보면 777 정도가 중간 회색입니다. 자, 저는 한 666 정도로 할게요. 606060. 자, 확인을 눌러주면 회색에서 검정색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의 전경색에서 배경색으로, 그라디언트의 종류는 선형 그라디언트 줄 거예요. 자, 설정을 하셨으면 배경에다가 간단하게 드래그를 해서 그라데이션을 줍니다. 짧게 하면 색깔이 확 변하고 길게 주면 색깔이 완만하게 변한다 그랬죠? 자, 지금 밝아요. 그래서 아까 조금 어두운 걸로 하라 그랬어.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색깔을 이렇게 준 것이고요. 아예 그냥 이렇게 쫙 길게 해주면은 완만하게 변하겠죠. 점점점점. 자,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새로운 레이어 추가할 거예요. 필터에 노이즈 추가를 눌러주겠습니다. 화면색 채워야죠. 화면색 흰색으로 채워줄게요. 그리고 나서 필터에 노이즈 추가, 노이즈의 양을 쭉 올려줄게요. 자, 100% 정도 단색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레이어 1하고 배경하고 합칠 거예요. 컨트롤 2로 합치는 게 아니라, 병합을 하는 게 아니라 뒷면이 보이게끔 블렌딩 모드를 스크린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투명도를 쭉 내려줄게요. 자, 불투명도 내려주고 약간 거친 느낌이 보이죠? 회색 영역에. 그 다음에 7도 조금만 낮출게요. 85% 정도. 자, 원하는 형태의 살짝 거친 느낌의 그라데이션 배경을 만들었으면 이제 레이어 두 개를 합칠 거예요. 컨트롤 2를 눌러서 합쳐 주시고 다시 새로운 레이어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정경색 흰색인 걸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 선택을 하시고 옵션 바에서 모양을 픽셀로 바꿔줄게요. 정확한 사이즈를 지정해주기 위해서 캔버스 쪽에다가 클릭을 해주세요. 대화 상자에서 너비를 120, 높이를 45, 반경은 4픽셀 정도로 살짝 모서리를 둥글게 한 다음에 OK 누르면 전경색으로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생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동 도구로 이 레이어를 복제를 할 거예요. 수평으로 2개를 더 만들어 줍니다. 자, 레이어의 간격을 조절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의 레이어를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가로 간격을 일정하게 조정을 해줄게요. 자, 간격을 일정하게. 그 다음에 레이어 1 첫 번째 이 레이어 1을 선택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눌러준 다음에 자, 오른쪽에 그레디언트 나오죠? 선형으로 그냥 가고 각도는 그냥 90도 갈까요? 자, 비율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라디언트 조정을 해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의 색상도 지정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은 전경색하고 배경색에 의해서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진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색상이 마음에 안 들면 전경색을 바꿔서 미리 바꿔야겠죠? 회색 쪽으로 내려준 다음에 다시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잡아주시고요. 편집 모드에서 색상 조정 다시 해주시면 돼요. 색상 지정 잡아주고 미리 정해놓은 거, 그 다음에 원하는 정지점에 대해서 색상을 선택하고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색상이 지정이 됩니다. 아래쪽이 지금 나는 검정색, 위쪽이 회색 쪽이에요. 각도를 이용해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확인 눌러가지고 모양이 나오는지를 일단 확인해 봅니다. 자, 보이면 다시 레이어 스타일에서 세팅을 선택을 해줄게요. 세팅의 혼합 모드를 오버레이로 투영을 시키시고요. 불투명도를 낮춰줍니다. 15% 정도 낮춰줄게요. 그 다음
각도는 90도 수직으로 맞춰 주시고요. 거리를 좀 낮출게요. 7픽셀 정도.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세팅까지 조금 더 줘가지고 조금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했어요. 자, 레이어 스타일의 내부 광선을 이용해서 광선 효과를 주겠습니다. 혼합 모드를 오버레이로 바꾸고 불투명도 50% 정도까지 내릴게요. 그 다음에 색상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살짝 빛나게. 크기를 1 정도로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품질 범위 있죠? 품질 범위는 30% 정도로 낮춰주겠습니다. 자, 이어서 입체감 줄게요. 경사와 엠보스 클릭하고 깊이를 쭉 내려서 (50% 맞춘 다음에 밝은 영역의 불투명도를 더 내리겠습니다. 45%까지. 별로 티가 안 나네. 밝은 영역 모드를 오버레이로. 그 다음 그림자 모드 역시 오버레이로 하고 불투명도를 쭉 내려주세요. 자, 마지막 그림자 효과 선택을 하고 혼합 모드를 표준으로 불투명도를 70 정도로 낮추고 거리는 1, 크기는 3 정도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배경을 지금 완전 거의 까맣게 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배경을 끄게 되면 이제 버튼의 모양이 보일 거예요. 자, 배경 색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옵니다. 전경색을 흰색으로 다시 고쳐줄게요. 그 다음에 문자 툴 이용하겠습니다. 자, 문자 툴에다가 글자색 흰색으로 자, 입력을 할게요. 기본 글자 이동하고 글자의 종류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고칠 거예요. 자, 입력 완료됐으면 이 두 가지 레이어하고 그 다음에 문자 관련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글자 크기가 너무 크네요. 자, 그 다음에 문자에 레이어 스타일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줄게요.
자,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레이디언트 편집 들어가서 색상의 첫 번째 정지점을 어두운 회색 쪽으로, 그리고 위에가 너무 밝으면 흰색 정지점을 살짝 밝은 색으로 가도 되죠. 밝은 회색 쪽으로. 다시 세팅 선택하고 혼합 모드를 오버레이로 변경한 다음에 불투명도를 20% 정도로 낮춰주세요. 그리고 각도는 90도로 하겠습니다. 거리를 좀 줄이고 7픽셀 정도. 자, 글씨 확인하셨으면 이거는 이제 세팅은 약간 이제 빛나게 하는, 광나게 하는 효과예요. 자, 내부 그림자, 혼합 모드를 오버레이, 그 다음에 거리를 내리고 1로 내리고 크기는 0으로 할게요.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그룹 지정하는 거예요. 그룹화. 레이어의 기본형과 레이어 1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줍니다.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컨트롤 G를 누르면 폴더처럼 그룹화가 가능해요. 자, 레이어에 그룹이 하나 생성이 되었고, 자, 그룹 1에 대해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름 변경 가능한데 여기에다가 기본형, 자, 이렇게 이름 지정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기본형 안에 이렇게 폴더 열어보면 레이어들 나오죠. 레이어 1에 오른쪽 클릭을 해보면 레이어 스타일 복사가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 복사. 자, 복사를 해서 레이어 1 사본에다가 레이어 스타일 붙여 넣을 거예요. 아니면 FX를 Alt 키로 이렇게 드래그 해도 돼요. 그러면 동일한 효과가 두 번째 버튼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르게 할 거야. 기본적인 건 동일하게 한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의 축소판을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선택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선택 영역, 그 다음에 이 선택 영역에 컨트롤 딜리트로 배경색으로 채워 넣어요. 그 다음에 7을 쭉 내려줍니다. (25에서) 30 정도까지 내려주세요. 자, 여기에서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그죠? 티가 전혀 안 난다는 얘기는 지금 레이어 스타일이 우선 적용돼서 그래요. 여기에 그라디언트를 집어넣게 되면 아무리 색을 칠한다 해도 적용이 안 되더라. 지금 한 거는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진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레이어를 추가시켜야 됩니다. 7을 지금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죠? 그죠? 그라디언트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이 되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만들어준 상태에서 검정색으로 적용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7을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왼쪽과 비교했을 때 자, 오른쪽 것이 좀 더 어둡게 나와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오버레이에 관련된 거를 적용을 하면 일단 적용이 되고 나서는 정경색이든 배경색이든 암만 칠을 해봐야 절대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안 되지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좀 더 진하게 하고 그 다음에 7을 낮춰줌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효과가 유지되면서 어둡게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이 문자 툴 이용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요거는 호버형이에요. 자, 내용 입력하고 마찬가지로 레이어 3개를 한꺼번에 선택한 다음에 자, 이동 툴로 가운데에다가 맞춰줄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레이어 1 위에 텍스트에 대한 효과 있었죠? 기본형이라고 하는 문자 레이어에서 오른쪽 클릭, 레이어 스타일 복사한 다음에 레이어 2 위에 있는 호버형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붙여 넣겠습니다. 자, 됐으면 마찬가지로 레이어 1 4번과 레이어 2 호버형까지 한꺼번에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화를 하시고요. 그룹의 이름은 호버형. 자, 이름 지정할게요. 호버형이라는 건 뭐냐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얘기해요. 자, 기본형은 일반 상태, 호버형은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상태. 자, 하나 더 있죠. 마찬가지로 레이어 1에서 레이어 스타일 복사를 하고요. 레이어 1에 4번 2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레이어 스타일 붙여 넣겠습니다. 자, 뭔가 좀 달라야 되니까 붙여 넣은 다음에 효과 중에 보면 내부 광선이 있어요. 내부 광선의 눈을 꺼줍니다. 내부 광선 해제해요. 마찬가지 문자 도구에서 자, 입력을 하고 클릭형, 자, 정렬해 줄게요. 입력한 다음에 정리하고 그리고 글자에 레이어 스타일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 줍니다. 자, 마무리. 문자와 레이어 1의 4번 2를 한꺼번에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G, 그룹의 이름은 클릭형.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들을 묶어서 관리하는 방식을 그룹 관리라고 해요. 이렇게 그룹으로 관리해 놓으면 레이어를 보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또 하나, 지금 기본형, 호버형, 클릭형이라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버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였을 때
그 다음에 마우스 커서가 올라갔을 때, 클릭했을 때 세 가지가 상태가 다 달라요.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만들 때 하나의 버튼을 세 가지 형태로 분리해서 만들어줍니다. 물론 뭐 심하게 하면은 색깔 자체를 바꿀 수가 있겠죠. 아예 완전히 다른 색깔로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지금 한 것처럼 살짝씩의 변화를 주어서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르게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배경을 끄고 나서 확인이 가능하고, 아니면 배경에다가 다른 색상을 지정하거나, 또는 이 세 가지의 버튼을 이동을 해서 조금 밝은 데서도 확인을 하시면 되죠. 자, 추가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는 실제로 사용할 때는 텍스트만 바꾸면 되죠. 첫 번째, 텍스트의 뭐 메뉴별로 목록화 시켜가지고 쭉 바꿔주시면 되고요. 메뉴가 많으면 얘네들을 전부 다 복사해가지고 이름을 바꿔주면 되겠죠. 같은 이름으로. 색깔을 다르게 하고 싶다면 오버레이 쪽에서 바꿔주셔도 돼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편집해가지고 다른 색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